네, 신년 인터뷰 시간입니다. 1월 한 달 동안은 문화와 사회, 정치과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명사분들을 초대해서 그들의 삶과 철학, 화제 이슈, 또 신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펜스타그룹 김현겸 회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현겸입니다. 네. 서울에 있다 오셨어요? 아니면 부산에 계속 계셨습니까? 저는 일본에서 부산으로 들어왔었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한 3일 된 것 같습니다. 네, 방송 때문에 급하게 오셨다는 소식은 제가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 새해에 신년 인터뷰 처음 오셨으니까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부터 해주시죠. 예, TVN 교통방송에서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 또 해운업계를 제가 이제 뭐 대표는 아니지만 해운업에 대한 또 이제 정보들 때문에 불러주신 걸로 알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펜스타그룹이라는 게 어떤 그룹인지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이제 그 업력이 한 27년 정도 되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메인으로 하는 비즈니스는 이제 여객선 사업, 부산과 오사카를 가고 있는 카페리 비즈니스. 네, 그리고 이제 부산 동경 그리고 부산의 일본 서안 지역 이쪽으로 그리고 중국까지 가는 이 고속 화물 페리 사업을 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계열사는 한 10개 정도가 있고 다 이제 물류하고 다 연관된 회사들이 이제 계열사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에 그러니까 펜스타그룹의 계열사 가운데 하나인 펜스타 엔터프라이즈가 본사 소재지를 인천에서 부산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에서도 지역 경제에 도움을 많이 줄 것이다 기대감도 컸었고요. 이슈가 됐었고요. 이제 1년 정도 지났거든요. 어떻습니까? 본사 이전 전후 가장 큰 변화로 어떤 걸 꼽을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제 그 계열사 중에 하나가 이 상장기업이 유일하게 펜스타 엔터프라이즈가 있었는데 예. 인천이 이제 메인으로 저희 공장이 거기에 있어서 예. 자동차 리프트 같은 걸 이제 만드는 정밀 기계를 만드는 곳입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상장 기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지금 이제 론칭을 하려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크루즈를 이 상장 기업에서 운영을 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이제 내부적으로 결론이 나서 예. 그러면 이제 부산 자체가 이제 크루즈의 본거지니까 그렇습니다. 본사를 부산으로 옮기면서 저희가 이제 기존의 사업과 신규 사업으로 크루즈 사업부를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원나잇 크루즈를 직접 이제 모객 업무를 하고 예. 크루즈 케이터링 비즈니스 그리고 이제 선박에 대한 어떤 운항 관계 이런 여러 다양한 부분을 지금 이제 펜스타 엔터프라이즈가 새로운 사업부가 생겨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 그 부산에도 새로운 이제 그 사업 회사가 하나 생기니까 예. 크루즈 관련돼서 이제 많은 지금 이제 그 경험이 축적되고 있는 중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펜스타그룹에서 새로운 배를 건조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건가요? 저희가 이제 우리가 배가 선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이제 예. 크루즈나 정통 크루즈는 10만 톤이 넘어가는 배들도 있고 저희가 신주할 페리는 컨셉 자체가 이제 리조트 크루즈 요트 페리입니다. 좀 어렵기는 하지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기존의 여객선에서 리조트 개념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요트 개념이 들어갑니다. 예. 이제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는 이제 화물도 일부 지금 이제 실을 수 있는 네. 그런 다목적 고급 이제 휴양형 배라고 이제 하는 배를 저희가 작년에 이제 설계를 저희들이 완성을 해서 예. 지금 현재는 이제 각 조선소에서 견적 작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배는 각 층마다 한 6층 정도의 이제 그 여객 구역이 있는데 놀이시설, 쇼핑센터, 그다음에 이제 풀장, 스파, 야외 공연장 이제 이런 경우 그 설비가 다 들어오고 중요한 거는 지금 예. 이제 요새 환경 규제 때문에 예. 이제 배출가스 이 규정이 굉장히 엄격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아예 이번에 신조를 할 때 예. 동북아에서는 처음일 겁니다 아마. 네. 저희들이 LNG 추진선으로 네. 연료를 가스를 사용을 한 그런 선박으로 건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2020년 정도에 취향할 그렇습니다. 수 있다고요. 예, 지금 이제 올해부터 시작하면 3년 정도 이제 건조가 예. 되니까 2020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크루즈 사업 대한민국에서는 부산이 가장 경쟁력이 있고요.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는 큰 파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분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펜스타그룹의 부산항 원나잇 크루즈 이거는 연안 크루즈로 좀 자리를 좀 많이 잡은 것 같고요. 지난해 4월부터는 부산을 출발해서 대마도를 순항해서 돌아오는 크루즈도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연안 크루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제 부산항 이제 원나잇 크루즈는 국내 지역에서만 순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가 선박이 목적이 되어서 네. 배 위에서 이제 뭐 각종 이제 그 즐길 거리, 먹을 거리, 그 하룻밤을 이제 잘 수 있는 네. 이제 부산 항계 내에서만 이제 다니는 배가 지금 저희들이 한 벌써 이제 2004년 시작했으니까 예. 13년 정도 해서 굉장히 지금 이제 인기가 있는 예. 뭐 부산의 뭐 대표적인 해양 상품이 됐죠. 네, 말하자면 이건 뭐 여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건 여건이 필요 없습니다. 네. 그냥 뭐 가서 편하게 타시고 편하게 내리시면 되는데 네. 이제 그 현해탄 원나잇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부산 항계에서만 하던 것을 정통 크루즈를 하기 위해서 경험 축적 차원의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권을 가지고 타는 크루즈고 여권을 가지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이제 해보는데 예. 뭐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면세점도 뭐 오픈이 가능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외국을 갔다 오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항을 합니다. 예. 이제 대마도까지 저희들이 이제 한 40에서 50km 정도 되는 항해를 하고 갔다 돌아오면서 지금 이제 히다카스라고 하는 대마도의 그 부두를 들어가는데 예. 거기는 그 부두가 굉장히 작습니다. 네네. 부두가 작아서 우리 배가 접안할 수는 없습니다. 예. 접안은 할 수가 없어서 둘러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뭐 저희들 선박 용어로 이제 포트 클리어런스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입항 증명이라고 해서 그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였는데 네. 일본 정부하고 저희들이 한 6개월 동안 협의를 해서 배가 들어가면 그 선석에 배가 닿지 않더라도 입항 허가를 해주는 걸로 저희들이 이제 허가를 받아서 예. 월에 한 번 예.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권을 가지고 타는 크루즈로. 현해탄 원나잇 크루즈. 그렇습니다. 네. 크루즈 사업은 이게 사실은 해운업계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재작년 12월이었죠. 펜스타그룹이 현대상선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국적 크루즈 법인을 설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적 크루즈 법인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희가 이제 2008년도에 그 정통 크루즈선을 한번 운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 해가지고 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와서 한 1년 만에 저희들이 아주 적자를 내고 배를 처분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예, 2008년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당시는 이제 정부 쪽에서도 이제 크루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그렇게 뭐 관심은 있었지만 정책적으로 어떻게 도와야 될지 하는 걸 잘 몰랐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재작년에 그게 2015년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크루즈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게 이제 중국부터 시작이 막 워낙 이 크루즈 산업이 급성장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한국도 이제 크루즈를 좀 띄워야 되지 않겠느냐.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정부가 주도를 해서 그 관련 법령도 정비가 좀 됐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사 단독이 아니고 현대상선하고 저희들이 같이 합작을 해서 회사를 만들어서 예. 정부는 이제 합작해서 하니까 좀 도와주기도 편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예. 한 회사보다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코리아 크루즈 라인이라고 하는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이제 2016년이 네. 대한민국 해운이 뭐 아주 최고의 위기 상황을 겪은 그렇죠. 해 아니겠습니까? 예. 한진해운 사태도 벌어지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현대상선도 우리하고 사업을 하기로 이제 약속은 해놓고 예. 자기들 지금 이제 뭐 회사 사정이 너무나 뭐 아주 복잡하니까 1년 동안 전혀 지금 일을 못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지금 이제 장관께서도 해수부 장관께서도 이제 크루즈 좀 다시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뭐 만약에 그 현대상선이 지금 이제 입장 정리가 제대로 잘 안 되면 예. 우리 회사 단독으로라도 이제 그 크루즈 사업을 진행할 준비를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펜스타그룹의 김현겸 회장과 신년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제도나 규제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사실 크루즈라고 하는 것은 자유 공간입니다. 이제 네. 배를 타고 이 바다로 나가면 우리 연안을 벗어나게 되면
그 안에서는 모든 걸 다 할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예. 이 선박이 좀 독특한 면이 기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네. 이 배가 한국 배는 한국의 모든 법령을 준수를 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배가 외국에 저기 미국에 가더라도 네. 이 배는 한국 영토입니다. 배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이 한국 우리 코리안 플래그를 달고 있으면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법령을 크루즈선이건 여객선이라도 법령의 규제는 한국 법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식당을 운영을 하려고 해도 네. 식품 허가도 받아야 되고 네. 예를 들어서 거기서 뭐 여러 가지 뭐 노래방을 뭐 하려고 하면 뭐 거기 안에 뭐 많잖아요. 유흥업주, 뭐 레스토랑도 있고, 없는 게 뭐 없습니다. 영화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예, 그걸 전부 다 이 그 규제로 이래 올가매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공연장 같은 경우도 예. 크기가 일부 되지 않으면 이제 허가를 못 받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차용하는 뭐 우리가 무용수를 외국에서 데려올 수도 없는 예. 이런 여러 가지 규제가 있죠. 이게 정비가 되지 않은 거죠. 이제 아. 이런 그 형상이 없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인허가 문제를 이제 일괄되게 한번 이제 그 크루즈 면허를 받으면 예. 모든 관련 법은 다 오케이를 되는 네, 네. 이런 지금 이제 제도가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거. 그 다음에는 네, 근데 돈입니다. 이런 네, 예. 경우가요. 그 각종 인허가 문제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네. 외국 같은 경우는 크루즈 산업이 잘 발달돼 있는 외국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릅니까? 크루즈 네. 면허를 받게 되면 예. 그거는 이제 사업자가 그 면허 자체가 아주 그러니까 복합 리조트 아닙니까? 예, 크루즈가. 예. 그러니까 그 면허는 그 사업자의 위조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예. 선박 검사나 그 이제 행정 지도는 어느 나라든지 행정 지도원이 와서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럴 때 혹시 불법적인 요소나 잘못된 부분은 그 선박의 클래스 관리라고 합니다. 네. 이 성급 같은 데서 다 이 뭐 지적을 하고 거기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야기를 하고 네. 그리고 배 안에서는 이 선주가 무조건 모든 관리에 대한 책임이 다 있기 때문에 예. 선주가 충분히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예, 네. 제도적으로 잘 돼 있는 나라를 좀 네.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 그렇습니다. 보이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지역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서 크루즈 산업 활성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제도나 규제에 대해서 우리 김형겸 회장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각종 인허가 문제가 좀 어렵게 돼 있다. 잘 돼 있는 외국의 제도들을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른 문제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선박 도입 자금이 이제 이 크루즈선은 워낙 비쌉니다. 예. 뭐 비싼 배들은 1조 원이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선박 도입 자금은 좀 아주 정형화돼서 좀 금융 지원이 국가 차원에서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펜스타 그룹이 향후 세계적인 크루즈 선사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실 텐데요. 어떤 차별화된 전략이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기밀은 아니신가요? 그 이제 기밀이라고 할 수는 없고 뭐 이제 네. 선박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그 리조트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사실은 그 세계적인 크루즈 선사들이 몇 군데 없습니다. 예, 이때 어디 있죠? 전 세계에서 제일 네. 크다는 게 이제 그 카니발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카니발이 네. 전 세계 크루즈선이 한 400척 되면 한 200척을 그 회사가 가지고 있고 예. 나머지 한 100척은 이제 로얄 캐리비안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고 예. 그리고 나머지 한 100척도 채 안 되겠습니다. 한 7, 80척 정도가 이제 각 나라에만 한두 척씩 이렇게 일본도 3척의 배밖에 없으니까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돈으로 경쟁은 쉽지가 않고 결국 이제 한국에서 뜨는 한국형 크루즈는 한국의 입장에 맞는 우리나라 관광객들에게도 어필이 되고 외국 사람에게도 저 배를 타면 우리가 해외 관광을 하듯이 뭔가 특색이 있고 한국적인 분위기가 뭐 충분하게 이제 그 뽑아낼 수 있는 네. 그런 크루즈로 저희들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그 컨텐츠로 좀 승부를 그렇습니다. 벌여야 되겠다. 예. 말씀이시고요. 현재 부산 찾는 크루즈 관광객은 상당히 좀 몰리고 있는데 문제는 다시 부산을 찾는 관광객 수는 크게 떨어지고 있다. 예. 이런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거 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결국 이제 관광지가 리피트가 없는 관광지는 이제 매력이 완전히 상실되는 건데 예. 이제 부산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러 뭐 국제시장도 있고 뭐 문화마을들도 있고 해운대 뭐 용궁사 뭐 다 있지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크루즈는 오전에 들어와서 오후에 출항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부산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지금 북항이 이제 새로 재개발이 되어서 저는 거기에 제 개인적으로 이전에 이제 그 북한의 역사, 네. 그게 이제 외관의 역사도 사실은 네. 있고 한국이 이제 외관을 둘러싼 이제 한국의
그 집락촌도 있었고 해서 이런 미니어처 같은 것도 좀 만들어서 그 안에서 또 이제 시내에 가까우니까 남포동도 가깝고 해서 네. 이제 한국도 보고 옛날에 부산항이 가지고 있던 역사적인 뭐 외관이 있다 해가지고 뭐 부끄러우니까 다 그냥 감출 게 아니고 지금 그 흔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예, 네. 이런 어떤 미니어처라도 좀 만들어서 거기 이제 외국들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특화되어 예. 있는 아주 작게 컴팩트하게 저는 북한 재개발이 좀 그런 식으로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 되면 이제 짧은 시간에 와서 보고 가는 사람들도 충분하게 자기들의 어떤 그 부산을 느끼고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좋은 볼거리들이 많은데 관광 동선이 좀 불편하게 돼 있고 여러 가지로 뭐 다시 굳이 찾지 않아도 아쉽지 않은 그런 인프라들이 좀 아쉽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같은 생각이신 거죠? 맞습니다. 예. 부산만 있는 그런 그 특색을 반드시 찾아내. 그거는 가장 부산다운 것을 찾아내면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바로 오늘 페스타그룹이 코스타크루즈라는 세계적인 크루즈선사하고 상품 판매 대리점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이게 뭐죠? 지금 저희가 이제 우리 배를 띄우기 전에 정통 크루즈 선사의 일부 하드블락을 저희들이 빌리는 겁니다. 예. 빌려서 11번에 걸쳐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국 분들을 우리 배처럼 생각을 해서 모객을 해서 예. 이분들과 11번의 이제 항차를 한번 경험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분들과 정말 그분들이 원하는 우리 한국 이 크루즈 그 고객들이 원하는 크루즈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되어야 되나 네.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사전 지금 이제 준비 작업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코스타가 사실 이제 PSA라고 이 대리점 체계를 잘 주지 않는데 저희 회사는 이제 운항선사기 때문에 예. 뭐 규모는 좀 그 사람들이 워낙 큰 회사긴 해도 저희들의 그런 좀 약간 배려를 좀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번의 항차를 가지고 아주 소규모지만 정해 모객을 해서 그분들과 이제 한국 크루즈가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앙케이트까지도 다 지금 실시하는 크루즈를 저희들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대단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끝으로 올해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나 계획이 있다면 간단하게 남겨주시죠. 사실 이제 저희가 회원업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제 작년 2016년에 굉장히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회원업이 힘들고 그 과정에 사실 이제 우리나라 그 한진해운이라고 하는 세계 7위의 기업이 뭐 몰락을 했습니다. 이제 근데 결국 이제 그런 것이 국가를 믿어서도 안 되고 사실은 나라의 어떤 정책을 믿어서도 안 되고 네. 해운 기업 개개인이 결국 자기들이 그 충분하게 역량을 갖추는 그런 각오를 저희들이 좀 다져야 되는 그런 해가 지금 시작이 된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하나는 저희가 신조 이제 크루즈선 그러니까 이제 저희 페리보다 조금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 있는 배를 짓습니다. 그 신조 계획이 좀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거하고 마지막으로는 저도 이제 뭐 가족들하고 워낙 오랫동안 떨어져 가지고 저 27년 28살부터 이제 뭐 외국만 댕기고 해서 예. 이제 우리 애들이 벌써 결혼할 때가 다 돼가요. 그래서 이제 좀 가족들하고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뭐 그렇습니다. 네. 개인적인 소망 그리고 여러 가지 계획들 잘 이루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신년 인터뷰는 페스타그룹의 김현경 회장과 함께했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